혹시 복잡한 시스템에서 뭔가 딱 잘못됐을 때,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아주 명쾌한 질서를 찾아주는 정말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 8D 방법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제품이 고장나고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제품 불량, 시스템 오류, 이런 위기는 정말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냥 허둥지둥 반응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죠. 오히려 혼란스러울수록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하려면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잘 짜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8D 방법론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방법론, 이름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대체 8D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네, 먼저 숫자 8입니다. 이 8이 뭘 의미하냐면요.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 8개의 연속적인 단계, 다시 말해 8가지 원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D가 바로 핵심입니다. 8D의 D는 discipline, 우리말로는 규율 또는 원칙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린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을 주거나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혼란을 잠재우는 질서와 명확성을 위한 하나의 틀, 프레임워크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모두가 따르기로 약속한 행동의 기준이자 정해진 순서인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인 규칙을 따르는 과정, 이게 바로 8D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 D2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단계가 전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는 전체 8D 프로세스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와, 이 문장이 정말 8D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비뚤어지는 것처럼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그 뒤에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요. 그리고 8D는 바로 이 질문을 위한 아주 체계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거죠. OW1H, 육화 원칙입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 6가지 질문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어림짐작이나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문제의 진짜 크기와 범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세 번째 원칙, D3로 넘어가 보죠. 급한 불을 먼저 끈다. 와, 이 표현만큼 D3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진짜 근본 원인이 뭔지 파고들기 전에 일단 피해가 더 커지는 것부터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이죠. 소방관들이 화재 원인 분석하기 전에 일단 불길부터 잡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봉쇄 조치, 영어로는 컨테인먼트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 일단 피가 더 나는 걸 막는 응급처치 같은 거예요.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근데 이 봉쇄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불량 제품을 따로 떼놓는 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을 격리하는 것과 원리가 똑같죠. 그리고 영향받았을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골라내는 건 선별검사와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내보내는 건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DP3의 목적은 딱 하나, 문제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이 비율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8D의 첫 세 단계, 핵심만 딱 정리해보고요. 이 방법론이 가진 더 큰 그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 단단한 기초 위에 과연 어떤 해결책들이 세워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세 가지 원칙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D는 우리를 오감에는 제약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틀이라는 거. 둘째, D2. 행동에 나서기 전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모든 것의 기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D3.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걸 막는 신속한 응급처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8D는 진짜 근본 원인을 찾고 D4, 완전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D5, D6, 다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팀의 노고를 다 함께 축하하는 D8 단계로 쭉쭉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8D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에 입각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 혼란을 헤쳐나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이든 삶이든 자꾸만 반복되는 골치 아픈 문제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체계적인 접근법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아주 멋진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